안녕하세요. 성장과 지혜를 말하는 유구명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자식들은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웠지만 여전히 부모님께 의지하고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손을 벌리며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하던가요? 설마 내가 자식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나를 잘 챙겨줄 것으로 기대를 하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다 퍼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면 감히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가는 자식은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주었고 이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알아서 잘 사는 게 효도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외면당할까봐 두려워 재산이 있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마치 자식의 것인 것처럼 기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욕심을 부리게 되고 부모님이 주지 않으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자식을 결국 사고를 치게 되어 있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때 돈이 있는 것을 자식에게 이미 말했으니 도와주지 않으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내 돈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식에게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에게는 해주고 또 어떤 자식에게는 해주지 않으면 차별당한다고 생각하여 자식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마음이 약해져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결국 자식에게 내 피 같은 노후자금을 모두 갖다 바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 목숨을 자식들에게 다 퍼주다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식에게 다 퍼주고 노숙자처럼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상속 빈곤층입니다. 관련된 사건 중 최근 자신이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난 집 문 앞에서 20일 가까이 숙식을 하는 80대 할머니 A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발췌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A씨는 시멘트 바닥에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바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은 A씨가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에서 며칠씩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죠. 비밀번호가 바뀐 이 집은 A씨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으로 A씨는 이곳에서 2년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딸이 자신의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나가라고 A씨에게 통보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는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라며 비밀번호 바꾸고 문 잠그고 내쫓았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옛날에 노인 내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라고 탄식했습니다. 집주인의 도움으로 A씨는 딸과 통화했습니다. 딸은 그게 다 할머니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라며 보통 분 아니시다. 그런데도 낳아준 부모라고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 법대로 하시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과거 남편과 동대문에서 유명 재화업체를 운영해 큰 돈을 번 부자였습니다. 이후 A씨는 큰딸과 아들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웠고 A씨가 고시텔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씨는 재산 다 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막내딸이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줬어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A씨는 딸과 함께 사는 2년간 밥도 따로 먹고 목욕도 목욕탕 가서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A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이인철 변호사는 불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 것 같다라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마련해야 한다.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자녀들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존속유기 죄가 돼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막내딸은 2천만 원 보내면 짐 빼기로 약속하셨죠. 이삿짐 사람 불러두고 연락하면 바로 돈 보내겠다면서 A씨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를 떠나시는 거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어디든지 가야지. 갈 데 없어도 어디든지 발걸음 닿는 대로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 일찍 알려주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훼손됩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을 너무 일찍 알려주면 자식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만족감이 감소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는 개인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너무 일찍 알게 된다면 자식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게 되어 이런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알게 된 자식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데 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너무 일찍 알게 된 자식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잃게 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치관이 왜곡됩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된 자식은 재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가치관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받는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과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14,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한 토마스 스테니 교수는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자녀들일수록 모은 재산이 적고, 반대로 거의 돈을 지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오히려 많은 재산을 모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토마스 스테니 교수의 저서 백만장자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돈만 주게 된다면 그 돈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쓰고 다니다가 계속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토마스 스텔리 교수와 윌리엄 덴코 교수가 쓴 백만장자불변의 법칙에는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1.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2.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 3.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4.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5.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6.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7.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8.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9.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10.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이제는 정말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요양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기대지 않고 노후에 혼자 잘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노후의 3대 괴로움은 아픔, 외로움, 가난이라고들 합니다. 노년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삶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꾸준히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잠도 충분히 자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웃고 때론 같이 울어보는 것도 좋아요. 커뮤니티 활동도 참 좋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세 번째,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보세요. 책 읽기, 정원 가꾸기, 요리, 그림 그리기 등 뭐든 좋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답니다.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노년기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위의 3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자식들에게 돈을 퍼주지 말고 잘 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지혜와 성장을 말하는 유구명언이었습니다.